네, 방금 소개를 받은 속성리는 아니고요. 저는 송석리입니다. 네.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용산에 있는 설린 인터넷고등학교라는 학교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2016년부터 현재까지는 서울 서대문에 있는 한성과학고등학교에서 정보라는 과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2017년에 파이썬 격월 세미나에 처음 이제 참가를 했었고, 작년에도 파이콘에서 발표를 한 적이 있었고요. 올해는 모두의 데이터 분석 위드 파이썬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오늘 이제 뭐 질문해주신 분들께 드리는 책 중에 한 권 제 책이 있어서, 혹시 오늘 발표 들어보시고 책 궁금하신 분들은 이따가 질문하셔서 그 책 받고 싶다고 말씀하면 그 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7년에 발표를 했을 때는 저의 발표 주제가 사회 선생님을 테마로 했었어요. 그리고 2018년 작년에는 좀 더 내용을 확장을 해서 사회, 통계, 과학, 영어 이렇게 네 과목에 대한 상상을 하는 것을 주제로 발표를 했었는데요. 누가 저한테 뭐 이렇게 시켜주신 것은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두 번 발표하고 올해 세 번까지 발표하고 나니까 저한테 2020년이 굉장히 좀 중요한 해이거든요. 원더키디라는 그 만화 영화를 보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저한테 2020년은 뭔가 원더키디들의 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2020년 내년까지 뭐 선정해 주시면 4부작을 지금 이제 구상을 하고 있고,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2019년 고등학생들이 파이썬을 배운다는 것의 의미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작년과 올해 2년 동안 수업했던 내용을 사례를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작년에 저희 학교 이제 정보라는 과목이 있고요. 2학년엔 정보과학이라는 과목이 있어서 제가 지금 2학년 학생들을 2년 동안 가르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세 가지 학기에 각각 하나씩 프로젝트, 총 3개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 말씀드릴 내용은 데이터를 주제로 한 프로젝트이고요. 문제 발견과 문제 해결이 제가 작년 1학기에 있었던 수업에서는 가장 좀 핵심적인 개념이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파이썬을 단순히 뭐 문법만 배우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은 여기에 참가하신 모든 분들이 다 공감을 하실 거예요. 저도 그래서 맥락이 있는 저 학생들 각자만의 프로젝트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었고요. 그런 고민 끝에 자신이 관심이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프로젝트를 하면 서로 다른 재미있는 프로젝트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데이터를 중심으로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그것을 해결하면서 개선해가는 그런 과정들로 프로젝트 수업을 구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뭐 데이터에서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또 새로운 궁금증이 생기면 또 다시 질문을 하고 찾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파이썬 프로그래밍으로 코드를 작성을 하게 되는 그런 수업이었고요. 많은 분들이 사실 뭐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이제 처음 배우신 분들, 특히 뭐 점프트 파이썬이나 굉장히 뭐 유명한 뭐 기초 책들을 한번 공부를 하신 이후에 뭐 토익 프로젝트를 하면 좋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프로젝트를 처음 시작해 볼 수 있을지 도와줄 만한 그런 컨텐츠들은 많이 없는 것 같아서 공교육에서는 약간 그런 것들을 좀 연구해 보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모두의 데이터 분석 위드 파이썬이라는 책이 약간 그런 관점에서 만들어진 책이라서 오늘 발표 끝난 다음에 관심 있는 분들께는 한 권밖에 없어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과정을 안내를 드리면요, 파이썬 문법은 1시간 동안 간단히 정리를 했어요. 1시간 만에 정리를 하는 게 뭐 가능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일단 저희 학교 학생들이 뭐 이해도가 좀 빠른 면이 일단 있어서 사실은 저희 학교 학생들한테는 그냥 제가 링크만 던져주고 혼자 1시간 동안 공부하라고 하고 다음 시간 바로 진행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선생님들 대상으로 좀 수업 연수 교육을 해보니까 1시간 정도 간단히 문법 정리를 하고 나면 이후에 프로젝트를 하시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는 사실은 좀 확인을 했고요. 저희 학교 학생들이랑 처음에 했던 프로젝트는 학생들 뭐 1학년 1반이면 1학년 1반 자기 반의 텍스트 파일을 제가 이제 링크로 주고, 그 텍스트 파일에 있는 데이터를 텍스트로 읽어와서 그걸 랜덤으로 섞고 그걸 다시 이제 텍스트 파일로 저장하는 굉장히 간단한 방식이지만, 거기서 파일 입출력과 뭐 랜덤 함수를 불러오고 뭐 포문을 활용하고 리스트를 활용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좀 배워볼 수 있도록 첫 번째 수업 때는 그런 프로젝트를 했었고요. 그 프로젝트 이후에는 학생들이 스스로 주번을 뽑는다거나 아니면 뭐 학생들 각자의 뭐 수행평가 팀 이런 거 편성하는 걸로 아주 간단한 걸 응용해 볼 수 있도록 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코드를 뭐 간단하게라도 만져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2인 1팀으로 팀을 편성을 해서요.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온 데이터를 살펴보고 질문을 한 가지씩 발표를 시켰어요. 그 발표한 질문을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건 아니고 기온 데이터를 보면 이런 프로젝트 해볼 수 있겠다. 아이데이션 차원에서 그럼 발표를 시켰고요. 근데 그 이후에는 간단한 데이터 시각화 방법, 그다음에 헷갈리는 개념 이런 것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유튜브에서 영상을 좀 찍어서 학생들이 뭐 스스로 뭐 이해 잘 되는 친구들은 바로 프로젝트를 들어가고 좀 어려운 친구들은 저희 학교 학생들은 노트북을 하나씩 들고 다녀서 제가 뭐 학생들한테 필요하면 추가적으로 개념을 보고 오라고 하거나 수업 중에도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수업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지구 온난화라는 주제가 굉장히 관심이 많은 저희 학교 학생들은 또 과학고 학생들이라서 더 관심이 많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지난 20년 동안 내 생일의 최고 기온을 계속 그래프로 연결한다면 지구 온난화의 그런 증거가 나타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연결을 해보면 전혀 그런 그래프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다룰 수 있고, 이런 걸 가지고는 데이터를 뭐 이제 지구 온난화를 확인할 수 없다면 어떤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질문들을 계속 이제 이어나가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했고요. 이렇게 데이터에 질문을 하고 처리하면서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연습을 이후에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학생들 스스로 자신들만의 프로젝트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그 2017년 10월에는 한 40분 동안 이 내용만 가지고 발표를 한 적이 있었어요.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영상을 참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작년 1학기 수업에서 제가 이제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를 해드리면 뭐 아이유 팬카페의 뭐 그 데이터를 회원수 데이터를 가지고 뭐 이제 분석한 팀도 있었고, 학생들 각자 뭐 팀마다 재미있는 프로젝트를 했던 기억이 나고요. 근데 이후에 선생님들 연수를 통해서 일반화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뭐 초등학교 선생님부터 뭐 국어 선생님, 영어 선생님들도 뭐 이제 이런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는 각자의 맥락이 있기 때문에 재미있게 수업에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한 가지 문제점은 데이터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뭐 실제로 제가 여기에서 소개해드리는 거는 기온 데이터, 인구 데이터, 뭐 지하철 데이터 이런 게 있는데, 그 외의 데이터를 스스로 찾기에는 좀 부족한 감이 있다는 게 현재의 문제지만, 이런 것들은 앞으로 정부에서 공공 데이터나 뭐 데이터들을 더 점차 늘려주면 교육적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진짜 뭐 고등학교 선생님이, 사회 선생님이 파이콘에 나와서 뭐 이제 그런 수업을 하시게 될 날을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프로젝트는 이제 과학 프로젝트였고요. VPython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3D 시뮬레이션을 하는 그런 수업이었는데요. 수학 과학을 저희 학교 학생들이 좀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에게 맞춤형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고요. 이 내용 그래서 뭐 이제 수학 과학을 좋아하는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재미있는 수업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상상 속에 있는 아이디어나 수학적인 개념을 직접 구현해보는 그런 융합적인 수업을 하는 것이 제가 이 학교에 왔을 때 좀 목표였는데 뭐 그런 경험을 했었고요. VPython이라는 라이브러리는 별도 설치를 하지 않아도 glowscript.org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면 뭐 누구나 다 웹상에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발 환경 세팅도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VPython 문법은 뭐 파이썬 문법을 그대로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냥 튜토리얼 간단하게 30분 정도 하고 나면 뭐 학생들이 금방 이해를 해요. 특히 뭐 이제 되게 3D 시뮬레이션이 게임 같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흥미도가 높았고요. 이거는 작년 2학기가 시작하자마자 4주 동안 제가 프로젝트를 시작했었고, 결과는 유튜브에 발표 및 공유를 했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제 그 파이콘 때 발표했던 영상 중 일부긴 한데 VPython이 어떤 개념인지 궁금하신 분들 위해서 간단하게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보시면요. 이 코드 보시면 다 파이썬 코드로 되어 있는데 뭐 이렇게 노트북에서도 작동은 돼요. 여기에서 뭐 간단한 코드만 가지고 중력과 속도와 뭐 등속 운동 이런 것들이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배우는 물리적인 개념인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3차원 시뮬레이션으로 직접 구현을 해보고 이런 걸 바탕으로 자기가 만들고 싶은 것들을 만들 수 있도록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포물선 운동을 이제 바탕으로 프로젝트 진행했는데, 거기서 확장해서 야구공을 던지면 어떻게 될까, 바람의 저항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 이제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스스로 시뮬레이션 해보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있었고, 이것도 유튜브에 있기 때문에 검색해 보시면 보실 수 있어요. 그다음에 작년 가을에 진행된 거라서 작년에 그 아시안 게임 있었잖아요. 그래서 조현우 선수를 모티브로 한 빛천우를 뚫어라 뭐 이런 축구를 모티브로 하는 그런 프로젝트도 있었고, 밤마다 한 팀 정도 꼭 이제 당구를 구현한 친구들이 있었는데 굉장히 좀 난도가 높은 프로젝트여서 잘하는 친구들은 잘했고 이제 못하는 친구들은 망했지만 뭐 그 과정에서 모두 다 많은 것들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 시뮬레이션 프로젝트가 저희 학교 입장에서는 1학기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보다 훨씬 더 몰입도가 높았어요. 제가 1학기 때는 그렇게까지 학생들이 몰입하는 걸 못 느꼈는데, 이거는 뭐
제가 뭐 시키지도 않았는데 애들이 막 주말에도 하고 언제도 하고 막 되게 시간을 엄청 많이 갈아서 만드는 그런 것들을 제가 보게 되었고, 10개 팀, 그러니까 2인 1팀이기 때문에 밤마다 10개 팀 발표를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재미가 있었고, 파이썬 처음 배울 때 이렇게 3차원 공간에서 게임하듯이 배울 수 있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에는 이제 이거 기반으로 돼 있는 책은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파이썬 처음 이제 배우는 방식 중에 하나로 충분히 고려해볼 만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특정 툴만 사용하기 때문에 뭐 학생들이 이건 해보고 싶은데 여기선 구현이 잘 안 돼요라거나 뭐 이제 그 문서가 좀 잘 안 돼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어려운 점도 있었다는 것도 제가 이걸 통해서 경험을 하게 돼서 이제 올해 1학기 수업에서는 좀 더 자유도가 높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했었습니다. 오늘 발표에서 제가 좀 이제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부분인데요. 이번 1학기, 그러니까 3월부터 제가 시작했던 수업에서 했던 프로젝트이고요. 제목이 누군가의 연구소라는 그런 제목의 프로젝트였어요. 이거는 뭐 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신 모두의 연구소라는 그 이름을 약간 패러디한 이름이었고요. 실제로 누군가가 겪고 있는 수학과학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자, 이게 이 연구소의 주제였고, 소장 1명, 연구원 1명, 이렇게 2인 1팀으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고, 이 과정에서는 프로젝트 과정을 좀 기록하고 그 과정을 깃허브로 이렇게 공유하자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좀 중점을 두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누군가가 겪고 있는 수학과학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게 이 프로젝트의 핵심이었고요. 전체 10시간, 그러니까 총 제가 뭐 중간고사 기간 끼고 이래서 실제로는 한 달이 넘었지만 10시간 정도, 그러니까 5주 정도 동안의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는데, 거기서 문제 발견과 문제 정의 단계에 한 절반 가까운 시간을 투자할 정도로 문제 발견과 문제 정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도 한 번 더 확인을 했고요. 뭐 이제 미니멈 바이어블 프로덕트, MVP를 정의해서 프로토타입을 시작하고 전체적인 과정을 린하게 진행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리고 협업을 위해서 다양한 좀 고민을 했었는데요. 뭐 기존에 알려져 있는 포스트잇이나 화이트보드, 이런 것들이 학교 교실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과 구글 문서 같은 온라인, 그다음에 깃허브로 어떻게 코드를 바탕으로 또 협업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많은 고민을 했었고요. 가장 실험적으로 했던 것은 항해일지라는 걸 만들었는데요. 항해라고 하는 게 처음에 배를 타고 떠나면, 뭐 지금은 뭐 그런 거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막 파도가 치고 암초를 만나고 굉장히 예측 불허의 많은 문제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생기는 것과 학생들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 굉장히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서 학생들이 그 항해 과정 전체에 대해서 작성을 하게 했고요. 이거는 외부로 공유를 못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부끄러울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저한테만 공유를 하고, 대신에 니네들끼리는 진짜 실제 날 것 그대로의 프로젝트 과정을 한번 기록해봐라 라고 했었는데, 전체 프로젝트 끝난 이후에 학생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았던 그런 도구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계속 이 항해일지라는 거를 작성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영상을 간단히 준비를 했는데요. 원래 소리가 나는데 소리는 지금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서 그냥 눈으로 보시면 5주 동안 진행했던 수업이었고요. 처음에는 문제 발견과 정의로 시작해서 보시는 것처럼 포스트잇을 활용해서 뭐 그냥 아무 생각이나 뭐 이제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거죠.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뭐 학교 딱 컴퓨터실 환경이에요. 뭐 저희 학교가 되게 막 창의적인 그런 공간이 아니라서. 그리고 학생들 친구들한테 가장 재밌었던 주제, 그리고 제일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는 주제 한 가지씩을 발표를 하도록 하고요. 학생들이 발표한 내용을 듣고 나서 주제는 언제든 바꿔도 된다. 뭐 다른 친구들 아이디어를 듣고 그 아이디어를 베끼면 되냐 안 되냐? 된다. 왜냐하면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더 좋은 아이디어로 개선을 하면 된다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뭐 피드백이 굉장히 학생들이 뭐 이런 것들 좋았다고 했고, 특히 중간 과정의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것 중에 이 페르소나 만들기였는데요. 화이트보드에다가 자신 생각하는 문제를 겪고 있는 당사자를 간단히 뭐 캐릭터로 그려보고, 그 친구의 취미가 뭐고 특징이 뭐고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지 이런 걸 쓰도록 하는 그런 거였고요. 화이트보드를 쓰게 한 이유는 중간에 제가 피드백을 주면 바로바로 수정해서 좀 개선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과정들도 린하게 진행하려고 했던 방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어떤 학생들은 색깔까지 굉장히 예쁘게 칠했고, 굉장히 실질적인 문제들을 잘 정리를 했었고, 이것도 학생들이 실제 문제를 겪는 당사자 누군가를 생각함으로 인해서 문제에 대한 몰입을 잘 하게 되었다는 그런 피드백이 있었고요. 항해일지 뭐 이렇게 학생들이, 이 친구들은 너무 잘 작성한 친구라 좀 약간 표본으로 좀 좋진 않지만 문제 선정 과정부터 어떻게 진행됐었는지를 전체적인 과정을 너무 잘
정리를 했었던 그런 팀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모두가 다 잘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온라인 상에서 제가 피드백을 주고 이런 것들을 바로 즉각적으로 좀 반영을 하도록 해서 항해일지라는 것 자체도 학생들 주도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좀 커멘트를 주면 그런 걸 바탕으로 개선을 하게 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MVP를 간단히 설정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같이 프로그래밍하는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뭐 2인 1팀으로 진행됐는데 2명, 3명씩 붙어 있는 이유는 좀 잘하는 친구들한테 가서 배우고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던 그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아무튼 저는 그 1학년 때부터 GPT 노트북으로 이제 수업을 계속해서 학생들이 계속 GPT 노트북으로 진행을 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네, 중간 중간에 화이트보드를 제가 뭐 얘기하지 않아도 학생들이 자기들 아이디어 이야기할 때 자유롭게 사용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화이트보드가 진짜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협업에 큰 역할을 하는구나라는 것도 다시 한번 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사실 이 영상은 제가 그 저희 학교 학생들 프로젝트 발표 10팀 발표하기 전에 그동안 너희들 이렇게 진행했었던 거 선생님이 찍었는데 한번 볼래? 라고 했던 걸 소개한 영상이라서 간단한 내용이고요. 이후에 학생들이 발표했던 것들이 연구소 이름, 그다음에 자기들이 프로젝트 주제가 어떻고 그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이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지 간단하게 작성한 거고요. 유튜브 영상과 깃허브 링크 이렇게 해서 저한테는 다 제출을 하게 해서 유튜브 영상을 가지고 프로젝트 수업을 발표를 했었고, 이거를 다 뭐 공개해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아까 제가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 그 프로젝트 그 세션 안내하는 그 페이지에 2팀 정도 제가 좀 잘했다고 생각하는 팀, 뭐 잘했다는 게 뭐 기술적인 난이도가 높다는 게 아니고 그걸 뭐 이렇게 충분히 프로젝트의 과정이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하는 팀에 대해서 올려놨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뭐 사실 깃허브를 교육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제가 참고할 만한 자료 같은 건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어요. 뭐 제가 설린인터넷고등학교라는 학교에서 굉장히 학생들이 깃허브를 잘 썼지만 학교 수업에서 적용하는 게 약간 좀 어려웠거든요. 근데 특히 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은 또 IT에 대한 또 이해가 높은 건 또 아니라서 로그인하고 약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깃허브를 어떻게 좀 스캐폴딩 뭐 이렇게 좀 점차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줄까가 좀 많이 고민이었는데, 개인적으로는 깃허브를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게시판처럼 간단히 안내해주고 이제 이런 단계를 거치면 깃허브를 그냥 일반적으로 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은 스스로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좀 정리하게 됐고요. 이 친구는 이제 제가 올려놓은 그 영상의 주인공인데요. 깃허브 코드도 굉장히 뭐 잘 썼을 뿐더러 문서화를 제가 얘기도 안 했는데 이 밑에 보시면 리드미 그 문서를 굉장히 잘 정리를 해서 자기들 어떤 프로젝트 했는지 잘 나타나고 있고요. 이거는 뭐 여기 주소 있으니까 혹시 관심 있는 분들 있으시면 또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방금 보셨던 그 깃허브 만든 그 팀에서 유튜브 영상을 만든 건데요. 거의 뭐 이제 VPython 가지고 연구를 하듯이 이렇게 실험을 하는 모습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본인들이 물리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 시각화가 잘 안 돼서 직접 구현해 보았던 그런 사례고, 그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면 밤마다 이제 약간 그 어떤 프로젝트가 제일 인상적이었는지 투표를 하는데 이 반에서는 이 팀이 1등을 했었습니다. 이 팀은 뭐 1등한 팀은 아니었는데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의 시각화 프로젝트라고 해서 빛의 휘어짐을 뭐 이제 물리 법칙을 가지고 이제 구현을 한 건데, 사실 되게 유튜브가 불친절해서 뭐 이걸 보시고서는 저는 뭐 이해를 잘 못했지만 진행 과정을 봤을 때는 정말 많은 노력을 했고 진짜 이 친구들이 좀 뭐 이제 뭐 과학도 좀 잘하고 이런 친구들이라서 저는 프로젝트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면요, 개인적으로는 이 누군가 연구소 프로젝트가 저한테는 이런 수업 한번 해보고 싶었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인생 프로젝트, 융합 프로젝트로서는 굉장히 저한테는 의미 있는 수업이었고, 프로젝트 전체 진행 과정이 정말 제가 같이 옆에 있으면서도 너무 즐거웠고 아름다웠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좋은 수업이었고요. 협업을 위한 다양한 장치를 그동안 좀 실험해봤었는데 이번 수업에서 좀 검증을 했던 것 같고, 항해일지라는 시스템도 사실 즉흥적으로 좀 생각했던 건데 굉장히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이트보드나 구글 문서 이런 걸 활용해서 즉각적으로 피드백을 주고 학생들이 그것들을 수정할 수 있도록 했던 것도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만족스러웠고요. 근데 사실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고 저희 1학기 수업에서 2학기 수업으로 넘어갈 때는 제가 깃허브 지금 코드가 70개가 다 저희 학생들한테는 공개를 할 거기 때문에 그 중에 마음에 드는 프로젝트 3개를 골라서 자기 프로젝트 포함해서요 3개 이상의 깃허브 프로젝트에 코드로 기여를 해서 뭐 이제 그걸 가지고 3개 이상하면 그냥 뭐 수행평가 만점을 주는 그런 식으로 해서 학생들이 실제로 다른 팀의 프로젝트에 코드로 한 줄이건 뭐 몇 줄이건 기여해 보는 그런 경험을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정리를 할 시간에서 마지막 이제 이야기인데요. 제가 뭐 이번 그 특히 누군가 연구소 프로젝트 수업을 할 때 지금
파이썬 코드 얘기는 하나도 없었어요. 뭐 세 가지 다 비슷하긴 했지만요. 제가 지향하는 수업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야기하지 않고 학생들이 진짜 그냥 언어의 장벽에 조금 더 이제 자유로워진 상태에서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좀 몰입하는 그런 수업을 해보고 싶었고요. 그래서 파이썬은 그냥 거들고 파이썬이 아닌 문제에 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을 해보고 싶었는데 뭐 한 2년 동안 진행을 하니까 그런 수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저한테는 됐었던 것 같습니다. 파이썬이란 하나의 수단을 활용해서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과정이 굉장히 사실은 거기에서 파이썬이라는 언어가 좀 중요한 역할을 했었는데요. 왜냐하면 파이썬만큼 학생들이 해결하고 싶은 문제를 넓은 범위로 커버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였기 때문에 학생들이 뭐 세네 가지 프로그래밍 언어를 알고 있다면 충분히 뭐 다른 언어가 좋을 수 있겠지만 만약에 하나의 언어를 선택해야 된다면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굉장히 이런 프로젝트를 하기 좋은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과정을 디자인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런 과정은 뭐 디자인 싱킹이나 뭐 린 스타트업 이런 데서 좀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디어를 얻었었고요. 그다음에 문제 해결 과정과 이런 경험들을 공유하는 경험을 제공하는 그런 수업을 해보고 싶었고 그래서 이제 깃허브를 마지막에 좀 더 잘 해보려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뭐 이제 이런 정보과학 이런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이런 게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기여한다는 게 이런 의미구나. 오픈소스라는 문화를 뭐 들은 적이 있거나 없거나 이런 세상이 있고 이런 세상을 통해서 지금 과학도 발전하고 있고 수학도 발전하고 있고 온 세상이 함께 발전하고 있다는 것들을 아이들이 느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뭐 저희 제목이 뭐 커넥트 더 파이서니스타라는 그런 제목으로 저희가 2019년 파이콘에 모여 있는데 저도 여러분들 중에 관심 있는 분들과 더 많이 연결되고 싶고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통해서 더 많은 분들과 연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